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잠자린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늘 그랬듯이 차크라 카드 4장 놓여져 있고요.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셔도 좋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손가락 혹은 손 이렇게 올리셔서 나랑 기운이 맞는,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카드 골라주시고, 하단 타임스탬프로 바로 가셔서 해당 번호 리딩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못 고른 분들을 위해서 차크라 번호 오픈할게요. 시간 5초 더 드릴게요. 일반 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사람 특징 한번 볼까요? 좀 시각적인 특징, 이 사람의 어떤 특징, 성향적인 부분. 자, 어떤 분?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오, 진짜 무게감이 있네. 아, 1번 분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무게감 있는 어떤 좀 진중한 매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좀 되게 막 활발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좀 진드감치 이렇게 사람이 좀 여유도 있고, 그리고 되게 지혜로울 것 같은 어떤 인자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분은 조금 후자인 분에 속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을 수 있고요. 뭐 기대고 싶다거나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몸이 딱 봤을 때 호리호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균형 잡힌 듯한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인내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되게 단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뭐 규칙적인 운동을 분명히 뭐가 됐든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1번 분이 결혼 정년기이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아, 이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 곁에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람이랑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1번 분이 하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지혜로운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찰력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만큼 재능도 많고요. 그리고 막 우리 그런 사람 있죠. 어딜 갖다 놔도 무조건 쟤는 중간 이상 한다. 약간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 분이 굉장히, 저 사람 진짜 멋있고 배울 것도 많고 보면 볼수록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1번 분에게 다가온다라고 해요.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라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절대 나한테 마음 없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몰라,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내 어떤 계획이 없었던 누군가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죠. 뭐가 됐든 어쨌든 예상치 못한 경우라는 거,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1번 분에게 어떤 감정을 품는지 좀 볼게요. 자, 어떤 감정을 품는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데 오, 이 사람이 되게 1번 분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상당히 끌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어요. 아, 내가 이래도 되나? 혹은 1번 분이랑 엮인 무언가, 혹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1번 분 말고 1번 분과 엮인 건 아니지만 무언가 본인과의 다른 무언가, 그 둘 사이에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이 사람이 좀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1번 분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문제나 1번 분이 어떤 좀 해결해야 하는 어떤 문제에 처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만큼 이 사람이 뭐 지위가 높다거나 뭐 지위가 굳이 아니더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1번 분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어떤 본인만의 어떤 잣대가 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옳은가? 약간 그런 본인의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굉장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느껴지는 건 뭐 공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1번 분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지켜야 하는 어떤 선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선과 이걸 자꾸 선을 넘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의 고민? 좀 그런 것들이 두 분 사이에서 느껴진다. 그런 감정을 1번 분에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좀 볼까요? 자, 앞으로. 쉽지는 않아. 약간 밀당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관계가 조금 이 사람에게는 버겁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1번 분에게 무언가 행동을 하기엔 이 사람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멍석을 깔아줘도 어려운데 그 멍석조차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좀 밀당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당겨놓고 오 아닌가? 막 약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밧줄을 놔버리면 1번 분 입장에서는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저 사람 오전 관리하나?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이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최선이었으면 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우리에겐 윈윈이 되는 선택이었으면 해.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이 사람만의 약간의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깊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질러도 되는데 그걸 너무나 고민한다거나 곱씹는다거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답답한 구석이 살짝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때 1번 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 좀 볼게요. 1번 분에게 추천되는 어떤 행동선과, 그리고 알고 계셔야 할 조언 같이 볼게요.
1번 분이 에너지가 좀 강해요. 자, 이 관계에서 가장 주된 키워드는 타협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멍석을 깔아줘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멍석을 까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양보하는,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입, 나 한 입, 이런 것처럼 조금은 1번 분도 어느 정도의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눈치는 빨리 채실 것 같아요, 1번 분이. 근데 뭔가 1번 분이 기대하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나한테 뭔가 호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나는 이 정도 기준까지는 와줘야 그때 움직여. 약간 이런 1번 분만의 어떤 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조금은 이번 거는 약간 뛰어넘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해? 그럼 내가 먼저 하지 뭐. 약간 그러한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1번 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패턴인데 그 패턴의 방향성은 조금은 약간 한번 들이대보는 거? 그게 이 관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1번 분이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가득해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1번 분이 리드해도 아마 딸려올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1번 분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답답하게 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해주는 어떤 그런 파이팅 넘치는 좀 이게 멱살 캐리한다고 하나요? 좀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좀 약간 선비기질이 살짝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 있어서 1번 분이 괜찮다 하시면 좀 이렇게 밀어붙여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관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네요. 물론 제 이야기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1번 분께서 들으시기에 내 이야기가 더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 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2번 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번 분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뭐랄까? 비주얼적인 느낌? 이쪽으로 좀 볼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도 거고. 자, 볼까요? 오, 이 사람 처음 딱 봤을 때 찬바람이 쌩 하고 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긴 하거든요. 굉장히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는 냉미남, 냉미녀 스타일인데 내면에는 굉장히 어떤 들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냉랭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열망하는 무언가를 겉으로 드러내는 게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끌어오르는 무언가를 좀 눌러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거나 조금 더 명료하게 판단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 정말 이거 하나의 예인데 내가 판사야. 판사인데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요, 사실은. 근데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열받아서 저 사람은 진짜 거의 뭐 무기징역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법에 따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지.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언가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끌어오르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눌러야 하는 어떤 위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페르소나를 장착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길러져 왔거나 상황이 그러한 어떤 포커페이스적인 페이스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찬바람이 쌩 불면서 조금은 다가가기 어려운 어떤 에너지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저러는 건지 좀 예측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템퍼런스가 뜬 그런 부분도 방어 기제가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액션을 취한다? 이 사람의 액션은 정말 딱 한 방일 거예요. 더 이상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굉장히 말에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번복하는 그런 거 없고 조금은 그 냉정의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이 내면에서는 곱씹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순간 그거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어떤 명령 같은 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결정해버린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번 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좀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번 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 되게, 뭐랄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어떤 결정? 누군가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정이 아니라 어떤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뭔가 더 이번 분에게 상대방 분이 좀 집착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 아니면 이분이 이번 분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 서서히 물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장면에 갑자기 확 꽂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케이스. 이번 분이랑 그냥 지내다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꽂힌 케이스. 어떤 사건이든 장면이든 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번 분에게 마음을 품은 지 좀 오래된 분들도 꽤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 이게 어떻게 예상이 안 될 수가 있지?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 꽤 오래되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관계성 자체가 꽤 내 주변 인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누군가의 확률이 되게 클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이번 분에게 만약에 아직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상태를 지켜보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분을 좋아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을 그냥 이번 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 티내지 않고. 왜 포커페이스잖아 이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굳게 유지된 거죠.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이번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의 주제에 걸맞는 어떤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알고는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연락을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나를 잊었겠지. 이제는 뭐 본인의 삶을 살고 있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갑작스럽게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 예상치 못한 포인트는 이제는 날 잊었겠지 였는데 아니었던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행동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행동. 앞으로의 행동. 아, 그래요? 행동을 잘 못하네? 뭐야? 이 사람 행동을 잘 못하는데? 예상치 못하는데 다가오는 거잖아. 잠깐만요. 여기는 좀 추가 카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나 소름 돋았네. 당신의 삶에 과거로부터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대요. 진짜. 돌아오는데, 이 사람 등장은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오긴 해요. 등장은 해. 근데, 뭔가를 못해. 그냥 내 인생에 등장만 해. 등장해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 마냥. 근데 확실히 과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경우는 두 경우가 있죠. 과거 사람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경우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뉴페이스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분은 완전 과거 사람. 과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되게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무언가 놓지 못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두 사람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못하고 계속 이번 분 주변을 알게 모르게 뱅뱅 배회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이번 분 모르게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가오게 된다. 당신의 과거로부터 누군가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번 분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좀 안타깝다.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이번 분이 알고 계셔야 할 조언도 같이 볼게요.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 분이실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은 미안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 그럴 확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번 분이 나 괜찮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나는 괜찮아. 혹은 나는 이 부분은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어. 혹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처럼 무언가 조금은 이번 분이 이 상대방 분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대방 눈에는 이번 분이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다가가기엔 너무나 멋진 그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번 분보다 본인이 손해볼 것에 대한, 혹은 본인이 조금 놓아야 할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사람은 이번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어려운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 분이 나 괜찮은데? 라고 하면 조금 더 이 사람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로맨스가 이미 떴고, 만약에 이번 분이 이 사람과 잘 해볼 생각이 있고 과거로부터 이제 다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어떤 그 당시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이 고민하는 것만큼
걱정하는 것만큼의 문제는 두 분에게 생기지 않을 거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일 거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다? 2번 분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2번 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 같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3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3번 분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이분의 특징 한번 볼까요? 이분의 특징, 어떤 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을 좀 볼 거고, 이분의 에너지 같이 좀 볼게요. 이 사람 3번 분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좀 잘 모르겠어.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철이 없다? 3번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철이 없다라는 게, 우리 원래 약간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은 동안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좀 단순하게 산다거나, 조금은 그 동안을 가진 사람 중에 막 고민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 잘 못 봤어요. 보통은 낙천적인 사람들이 좀 확률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사람,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낙천적일 수 있는 이유가 되게 구김살 없다? 밝다? 그만큼 본인의 삶이 굉장히 어느 정도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뭐 집안이 좋다거나, 뭐 집안이 좋은 게 아니라면 본인이 읽어놓은 것들이 뭐 꽤 있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좀 진중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그냥 행동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우유부단함이 조금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또 본인만의 어떤 선을 지키는 듯한, 되게 단순하고 되게 약간 철없을 것 같았는데, 또 어쩔 때 보면 또 본인만의 뭐가 있어, 이렇게 기준이. 그런 거를 딱 보니까 3번 분 입장에서 뭐지? 진짜 좀 약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페르소나가 많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지내다 보면 이 사람 생각보다 되게 분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만큼 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인만의 무언가 좀 계산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조금은 약간의 냉소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되게 맑아 보이는 그 내면 안에는 본인만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된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잘 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약간 반전이 있네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어려 보이지만 결코 아니야. 쉽지 않아. 쉬워 보이는데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감정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3번분한테? 아이고. 볼까요?
두 분이 조금 사실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친구 같은 연애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 말은 두 분의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거나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성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되게 의외인 건 상대방 분이 3번 분보다 조금 우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뭐 그게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뭐가 됐든 조금 더 3번 분이 받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자기가 리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된다면 조금 이렇게 친구 같은 어떤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도움을 준다? 되게 희한하네요. 보통 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고 약간의 멋대로적인 성향이 있으면 약간 갑을 관계가 생성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한 에너지가 뜬 걸로 봐서는 이런 게 편안한 건가? 3번 분이? 3번 분은 뭔가 그냥 내가 리드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좋은 분이신가요? 그런 분이시라면 이게 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리드하고 나는 그냥 쫓아가고 그게 난 편해.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받는 입장이 된다. 연애와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미스테리가 두 분이 뭔가 운명의 수레바퀴로 이렇게 엮이면서 뭐 밀당 이런 부분들이 연애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왔단 말이죠. 왜 연애관계보다 인간관계가 더 피곤해 보이죠? 인간관계로 지나는 게. 이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사실 어떤 사례가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읽어드리자면 굉장히 인간관계로서 엮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피곤해. 3번 분과의 그 관계성 자체가. 뭔가 약간의 밀당도 있고, 이게 연애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생각할 것들이 여기선 너무 많고,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3번 분이 고민을 하는 부분, 혹은 상대방이 고민을 하는 부분, 약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게 연애적으로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접근을 했을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거지? 그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차라리 반대라면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 좀 희한한 부분이 있는 어떤 관계성, 그런 감정선,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혹시 이 부분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성은 어쩔 수 없대요. 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운명의 수레바퀴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의 행동을 할지 좀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줘 오늘? 손가락에 힘이 없나봐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헉! 완전 지금 이 카드에서는 데빌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번 분에게 굉장히 좀 매여 있을 확률. 그리고 3번 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어쩌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인간관계로서 했던 그 복잡했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어떤 그 모든 고민들이 3번 분에 대한 어떤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3번 분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사람의 어떤 추측, 예상,
그러니까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잘 못하는 관계. 좀 그런 부분들? 그냥 3번분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잘 못한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약간 김칫국부터 마시는 이거 맞아요? 이 이야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본인이 막 상상해서 뭐 막 이렇게 이미 막 다 했어. 뭐 이렇게 끝까지 막 다 혼자 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명백한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상상, 이런 것들을 공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더 3번 분에게 집착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행동력,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3번 분이 그냥 한번 딱 쳐다봤는데, 방금 나를 보면 미소를 지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막 푸사를 바꿨는데 3번 분이, 이거 나보라고 바꿨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3번 분,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할 조언 같이 볼게요. 여기서 조언이 어떤 믿는다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서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놓는다는 게 뭐 집착을 놓아주어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느낌이 그동안 꽁꽁 눌러 담았던 어떤 감정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아주어라. 그러니까 표현해라. 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 놓아주는 게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믿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조금은 풀어줘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 근데 여기 조언이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을 같이 보면 3번 분들이 좀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여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산 하나를 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기 위해선 3번 분의 이 사람이 향한 어떤 그 마음, 어떠한 상대방이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팩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마 상대방에게는 3번 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혼자 생각을 하고 너무 결정을 해버리고 혼자만 막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3번 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혹은 너무나 3번 분에 대한 본인만의 막 이러한 공상을 통해서 우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결과가 달랐을 때 자꾸 막 이상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분이 저 사람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표현을 해 주셔야 두 분의 확실한 시작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의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3번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가 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잘 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4번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4번분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이 사람에 대한 리딩을 해볼 건데 먼저 이 사람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비주얼적인 외향적으로 좀 풍겨나는 어떤 특징 그리고 조금은 아이고 날라갔어요. 성향적인 부분들 볼까요? 와 뭐야 이 사람? 엄청난 분인 느낌?
사람은 약간 느낌이 어떤 조직의 좀 우두머리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굉장히 홀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무언가를 좀 강하게 결정해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약간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조직에서 그러한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이 사람이 있는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집단에 몸을 담고 계시는 분, 뭐 보수적인 조직이 될 수 있겠고, 뭐 보수적인 조직은 사실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뭐 직군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분이 처음에 이 사람을 봤을 때 되게 빈틈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되게 헛점이 없고 허투루 뭔가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고, 좀 이 사람도 본인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고 뭐 행동을 하고 뭐 이런 행동파이기보다는 무언가 잘 유지해 나가고 이렇게 뭔가 이끌어 나가는 것, 어떤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좀 더 이렇게 좋게 좋게 만들어 나가면서 리드해 나가는 어떤 위치. 이미 그러니까 뭐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뭐 스타트업은 막 이것저것 해보고 뭐 이렇게 변동이 되게 맘만 먹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직이 커질수록 왜 그렇게 보수적이고 왜 이렇게 조직이 많은지 뭐 하나 바꾸려면 뭐 결제 받아야 될 팀이 한두 팀이 아닌 거죠. 약간 그런 느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스타트업보다는 대기업이 안정추구형일 수밖에 없죠. 혁신이 쉽지 않죠. 혁신은 정말 조금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조직이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인 느낌. 4번분이 이 사람 봤을 때 굉장히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매력을 느꼈나? 내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좀 몸이 끌리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4번분이 이 사람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 되게 이렇게 딱 제복에 어울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좀 제복 어울릴 것 같은 이 사람이 4번분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아, 음, 일단 두 사람은 연애적인 측면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지? 쉽지가 않아. 어떤 그 상대방분이 느끼는 어떤 그 두려운 게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랑 그런 연애적인 부분을 고민을 했을 때, 이건 진짜 안 되지 않나?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뭐지? 근데 왜 다가오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4번분이. 약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개성이 강한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4번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좀 이렇게 유니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좀 잘 한번 생각해보자, 잘 한번 맞춰가보자, 이런 게 우리에겐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유니크한 사람을 만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딪혀서 다듬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4번분이랑 2분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차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언가 그래도 이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어떤 실마리를 차진 그 정도? 그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유니크한데 이렇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나는 이건 왜 이렇게 뭔가 동료적인 관계 그런 걸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서로 맞춰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왜 하나요? 안 만나면 그만인데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라면? 근데 맞출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는 뭐 깎여 나가든 뭐하든 부딪혀야 돼. 약간 그걸 전제로 이런 행동을 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제가 아는 제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제 경험의 범위 내에서는 동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이 사람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건 있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똑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그대로 행동을 할 거예요. 4번분에게. 근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크진 않지만 뭐 조그만한 뭐 사탕을 둘이 별로 좀 대면대면 했는데 이거 뭐 드셔보실래요? 막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저 여행 갔다 와서 뭐 이거 그냥 다 같이 사는 김에 이렇게 뭐 누구님 것도 샀어요 이렇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별게 아니야. 그렇게 커다란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두 분이 뭐 다퉜던 과거가 있다거나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쳤을 때 이 상대방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소소하게. 그런 행동을 4번 분에게 보이면서 예상치 못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4번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사람 이제 나한테 말도 안 걸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네?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러한 부분들을 4번 분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물론 하나 예예요. 어쨌든. 절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민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그렇다면 4번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셔야 될 조언도 같이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두 분의 관계의 개선, 상대방 분이 다가왔을 때 무언가 4번 분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게 특이하네. 4번 분에게 달렸대요. 이 관계는. 근데 4번 분이 이 관계에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거나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행동력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안 돼. 오히려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느낌? 그리고 이 관계에서 4번 분이 움직여봤자 뭔가 되는 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움직이길 기다리셔야 되고 상대방이 해결하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느낌? 여기에서 4번분 너에게 달려있어 라는 이 말이 보통은 너가 움직여야 돼.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그러면서 뭔가 약간 액티브한 쪽을 4번분, 이렇게 4번분에게 밀 때 보통 많이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4번분이 그냥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상대방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괜히 덥석해서 뭐 이렇게 막 한다거나 하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꼬리를 빼. 이렇게 발 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상대방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래요, 4번분. 물론 저는 최장 6개월까지 에너지를 전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4번분이 생각하실 때 이거 내 이야기 같다 도움되겠다는 부분만 잘 챙겨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번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리딩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